아비도스와 덴데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두 도시에 있는 신전은 사실 건물보다 벽에 그려진 것이 더 유명합니다. 일명 이집트를 둘러싼 유사과학을 대표하는 아비도스의 헬리콥터와 덴데라의 전구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비도스 신전의 벽화를 보고 고대 이집트에 헬리콥터가 있었다거나 덴데라 신전의 벽화를 보고 고대 이집트에 전구가 있었고 전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서 벽화를 오독하고 펼친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그 덕분인지 이 벽화들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위키피디아에 헬리콥터 상용 문자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할 정도이며 덴데라의 전구도 마찬가지로 별도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사 역사학이나 다름없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구경거리입니다. 아비도스는 헬리콥터 상용 문자로 회자되었지만 사실 대단히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앙적 중심과도 같은 곳으로 고대 이집트인들도 성지순례처럼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문제의 상형 문자가 있는 세티 1세 신전의 경우 원류 신전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중요하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선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코스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에 이곳에 가기 위해 상당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건물의 외관도 대단히 유서 깊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런 장식 없이 콘크리트 건물처럼 서 있는 신전 외관이 대단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생긴 것일까요? 사실 원래는 다른 신전처럼 탑문이 있어야 하는데 탑문은 소실되면서 안쪽에 있어야 할 다주실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 않았을 모습입니다. 주변을 둘러싸던 건물들의 흔적이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바닥이 높아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전형적인 이집트 신전의 공간 구성이 엿보입니다. 신전의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의 탑문에서 시작해서 앞마당과 다주실을 지나 지성소까지 이어지는 선형의 구성인데 앞부분이 사라지면서 다주실에서 신전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관 없이 바로 거실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외부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정돈되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는 굉장히 정신없는 암흑색입니다. 다주실 내부가 태초의 늪과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실내에 빛 줄기들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아주 기묘합니다. 곳곳에 이런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내부가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멍들이 몹시 많아서 어디서 어디로 빛이 들어오는지 전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할 것 같지만 신전 내부에 새가 너무 많아서 새소리도 크고 고대의 새장 속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다주실에서 사람들이 전부 바라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만든 아비도스의 헬리콥터 상형 문자입니다. 가장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라 모두가 이 헬리콥터를 찾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했지만 건물이 주는 극적인 효과가 너무 커서 상형 문자는 생각보다 조금 덜 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와 닮기는 분명히 닮았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할 정도로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의 다른 그림들이 미래적인 이동수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주실을 지나면 각 신을 모신 지성소가 위치하는데 이 신전은 지성소가 7곳이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신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지성소를 집의 침실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다시 비유한다면 현관은 없는데 침실이 무려 7개나 있는 집입니다. 그중 하나인 아멘신의 지성소입니다. 벽에는 아멘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위로는 내세를 누볐다는 배가 보이기도 합니다. 한가운데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문이 있는데 벽을 문 모양으로 칠한 가짜 문입니다. 신이 아닌 영혼들이 문을 통해서 드나들었다고 믿었기에 만든 것으로 실제 작동하는 문이 아니기에 상징적인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지성소에도 이 가짜 문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눈속임 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개의 지성소 중에 문이 진짜인 곳이 단 하나 존재합니다. 저승의 신 오시리스 신의 지성소입니다. 문이 정말로 안쪽까지 뚫려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평면에서도 더 안쪽까지 공간이 뚫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깊은 공간들은 대단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재밌습니다. 벽면에는 오시리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깊은 방들은 이렇게나 작은데 천장 어디선가 사각형 모양 빛이 들어오는 것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내부가 굉장히 작고 아늑한데 어두컴컴하던 다주실과는 크게 대비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신전의 나머지 부분들도 둘러보겠습니다. 신전의 복도를 누비다 보면 아비도스 킹 리스트라는 일종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파라오 이름들이 나열된 유서 깊은 목록입니다. 오늘날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이름과 그 순서를 아는 것은 이 벽에 그 내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대 파라오부터 당대까지의 이름을 기재한 일종의 계보입니다.
복도가 외부로 이어지는데 마치 신전이 어딘가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신전 뒤에 있던 또 다른 신전이 등장합니다. 오시레이온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오시리스 신의 무덤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신전이 땅속에 묻혀 있기에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그렇습니다. 입구라고도 할 수 있는 긴 터널이 지하로 내려오는 곳이 보입니다. 지하의 방 한가운데 석관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 신의 시신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지기에 오시리스 신의 무덤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이기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의 모습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압도적입니다. 신의 무덤이라니 정말로 신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보러 왔지만 막상 다른 부분들이 더 인상적이었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이 사막의 경계에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나일강에서 가까운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경작지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황량한 사막인데 신전은 정확히 그 경계 위에 위치합니다. 대단히 극적이고 신화적인 위치입니다. 이어서 덴데라의 하토르 신전으로 가겠습니다. 일명 덴데라의 전구가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앞서 본 신전과 마찬가지로 다주실이 가장 전면에 나와 있어서 내부의 거대한 기둥들이 밖에서도 보이는 것이 특이합니다. 치유의 신 하토르를 모시는 신전인데 흥미롭게도 기둥이 하토르 신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 기둥에는 신의 얼굴이 거의 지어져 있기에 얼굴 모양이라는 점만 알 수 있습니다. 다주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이 천장까지 잘 보존되었을 뿐더러 당시에 채색까지 남아있어 몹시 비현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들이 정말 많아서 기둥의 숲처럼 느껴집니다. 신의 머리로 장식된 기둥이 투박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의 기둥 장식은 고대 이집트 건축의 거의 마지막에 등장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의 입장에서는 최신식의 건축입니다. 신의 얼굴을 기둥에만 쓴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타악기 중에 시스트럼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생김새가 비슷하게 하토르신 얼굴 모양입니다. 꼭 이 기둥이 아니더라도 신전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 얼굴이 계속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좁고 어두워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의례 때 실내에서 불을 피웠기에 천장이 검게 변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장에 작은 정사각형 구멍을 통해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다주실을 지나서는 제물을 바치던 방이 등장하는데 천장의 구멍들이 마치 랜덤하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공간이 이런 식으로 채광되고 있습니다. 지성소 주변의 복도에는 구멍이 등간격으로 뚫려 있어서 정말 전등이 위에 달려있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마침 방문했을 때 신전이 정전되어서 정말 햇빛으로만 내부가 밝혀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멍들이 천장에만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도 있습니다. 12개의 좁은 납골당이 신전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신전 지하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좁은 통로인데 다른 신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요소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막혀있는 긴 복도가 등장합니다. 가장 끝까지 들어가면 이 신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덴데라의 전구 벽화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거대한 전구를 들고 빛을 뿜어내고 있는 광경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선명해서 마치 최근에 만들어진 것만 같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는 분명 전등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정체는 연꽃에서 뻗어나오는 뱀입니다. 반대편에도 비슷한 장면이 그려진 것이 보입니다. 신전 지하에 이런 지하실이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납골당이 무려 12개나 있기 때문에 그중 몇 개는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따라 아주 좁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환풍구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좁냐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내부는 폭이 아주 좁은 복도인데 복도 끝에 하토르 여신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이 오늘날 계단보다 훨씬 완만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중간에 창이 나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심지어 계단 중간중간에 천장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무려 신전의 루프탑에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집트 신전에서 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경험입니다. 옥상 바닥에 천창들이 뚫려 있는 것이 보이며 현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처럼 주변 경관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신전이 사막과 경작지의 경계에 있기에 한쪽으로는 사막이 또 반대편으로는 초록색의 경작지가 펼쳐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덴데라 신전에는 덴데라의 전구를 보러 갔지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신전 전체를 관람한다는 것에 의미가 더 컸습니다. 지하와 지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드물 뿐더러 지하와 지붕에 모두 가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집트 가정식을 이곳에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닭 요리, 하트 모양 접시에 담긴 밥을 먹었습니다. 신전에 다녀온 직후여서 그런지 식사라는 의례가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아비도스와 덴데라 여행이었습니다.